자유란 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자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하는 건 쉽지 않다. 어떤 사람은 자유는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유는 책임을 지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철학자들은 자유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깊이 있는 논의를 해왔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유는 단순히 하고 싶은 걸 하는 상태가 아니라 더 깊고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다. 먼저의 이야기를 해보자. 그는 자유론에서 자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자유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각자가 자신을 위해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다. 밀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해악 원칙을 제안했다. 즉, 개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그 행동은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표현의 자유, 행동의 자유, 사상의 자유 같은 기본 권리의 철학적 기반이 되었다. 하지만 밀은 동시에 경고했다.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책임을 동반해야 한다. 자유는 단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에 따르는 결과를 받아들이는 용기와 책임까지 포함한다는 말이다. 다음으로 관점을 살펴보자. 루소는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유로워지지만 어디서나 사슬에 묶여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완전한 자유를 가졌다고 보았다. 하지만 사회가 형성되면서 그 자유는 점점 제한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제약 속에서도 늘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것은 바로를 통해 이루어진다. 루소의 사회계약은 개인이 일부 자유를 공동체에 양보함으로써 더 큰 자유와 평등을 이루는 과정이다. 그는 말했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과 함께 살아가며 책임을 나누는 데서 시작된다. 즉, 자유란 단지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균형을 이루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다. 은 자유를 두 가지로 나눴다. 바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다. 소극적 자유는 누군가의 간섭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자유를 뜻한다. 예를 들어 내가 책을 읽고 싶을 때 아무도 그걸 방해하지 않는 상태다. 반면에 적극적 자유는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다. 단순히 방해받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주체적으로 내 삶을 선택하고 그 선택을 실행할 능력을 가진 상태다. 폴리는 말했다. 소극적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지 않으려면 적극적 자유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 말은 단순히 무엇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행동의 주인이 될 수 있느냐를 묻는 것이다. 는 자유에 대해 더 도전적인 시각을 제시했다. 그는 말했다. 진정한 자유는 기존의 규칙과 도덕을 넘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창조하는 데 있다. 니체에게 자유란 주어진 사회적 틀 속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틀을 깨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용기다. 그는 자유로운 인간을 초인으로 표현하며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라고 보았다. 는 자유를 행동과 참여의 맥락에서 설명했다. 그녀는 말했다. 자유란 고립된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현된다. 아렌트는 자유를 단순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공동체 속에서 의미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느냐로 이해했다. 그녀의 관점에서 자유는 나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행동하고 참여하는 데서 완성된다. 결국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자유란
단순히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자유는 선택이고 책임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해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용기, 그리고 타인과 조화를 이루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우리의 삶은 더 깊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자유란 혼자서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개인의 선택에서 시작되지만 그 가치가 빛을 발하는 곳은 공동체 속이다. 내가 누리는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연결되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존 듀이는 자유를 개인의 독립과 사회적 참여의 결합으로 보았다. 그는 말했다. 자유는 각 개인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그 발전이 공동체의 선을 위해 기여할 수 있을 때 완성된다. 듀이는 자유를 단순히 개인적인 권리로 보지 않았다. 그는 자유를 사회적 책임과 연결된 능동적인 과정으로 이해했다. 즉, 내가 자유를 누릴수록 그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와 공정의 균형. 현대 사회에서 자유를 이야기할 때 늘 함께 따라오는 질문이 있다. 모두가 같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존 롤스는 자유와 공정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말했다. 진정한 자유는 모두가 동등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때만 가능하다. 롤스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이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한 사회적 틀이 없다면 자유는 특정 계층의 특권으로만 남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점에서 자유란 공정함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내가 누리는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그들의 기회를 빼앗는 방식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자유를 지키는 힘교육과 비판적 사고. 자유는 노력 없이 주어지지 않는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말했다. 생각하지 않는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선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은 자유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왜냐하면 지식과 비판적 사고가 없는 자유는 쉽게 오해되고 남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선 그 자유를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이 필요하다. 교육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그 선택이 쌓여 우리의 자유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 자유와 책임 연결의 철학. 자유는 결코 방종이 아니다. 니체는 자유를 이렇게 표현했다. 자유란 내 삶의 모든 결과를 내가 스스로 감당하는 상태다. 이 말처럼 자유는 내가 선택한 것들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을 때만 진정으로 성립한다. 책임 없는 자유는 결국 혼란과 갈등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여기서 책임은 단지 개인적인 영역에 머물지 않는다. 내가 속한 공동체, 나와 연결된 사람들에게도 책임을 느끼는 것이 자유를 완성하는 중요한 요소다. 자유의 본질 균형과 조화. 결국 자유란 개인과 공동체, 권리와 책임, 선택과 결과 사이의 균형을 찾는 과정이다.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 나의 선택이 공동체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 그 속에서 자유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진다. 아렌트는 이렇게 말했다. 자유는 행동과 연결된 것이다. 그 행동이 나와 타인을 더 나은 곳으로 데려갈 때 자유는
진정으로 실현된다. 이렇게 자유는 단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넘어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확장된다. 자유는 고립된 개인의 특권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니 우리가 자유를 이야기할 때 그 자유를 어떻게 지키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결국 자유는 내 선택으로 시작되지만 그 끝은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더 큰 자유로 이어져야 한다.